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보내고 계시죠?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 시민들 참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고 때로는 역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참 이런 세상에서 윤칼세의 칼럼과 TV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고 또 가이드, 지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격조 있는 논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윤칼세를 만들게 된 그 취지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정신적 거처가 되겠다라는 참 그러한 야심을 갖고 제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윤칼세 칼럼 TV를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정신적 거처로 삼아서 다소의 위로를 받고 또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은 KBS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KBS는 요즘 특히 그 뉴스를 포함한 이 보도 제작물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을 이런 표현을 쓰면은 좀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사를 내는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 KBS 뉴스 9 9시 저녁 뉴스라는 게 있죠. 이것을 포함해서 뉴스라던가 또는 뉴스성 보도 제작물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왜?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산업화를 이끌면서 그야 엄청난 인권 말살,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그야말로 저 남미라던가 남미의 그 좌익 독재 정권 또는 우익 독재 정권이 자행했던 인권 말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엄청난 독재 그 인권 탄압 현상이 이어져 온,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아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런 대통령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대통령이었고, 오로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 문재인,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저지하고 막기 위해서 일어났던 제주 4.3을 포함해 가지고 그 봉기죠, 봉기. 반대한민국적인 그 봉기.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의 그 촛불 시위, 그 촛불 광란극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든 항쟁을 거쳐오면서 그 묻혀왔던 그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드디어 국가 정의가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사실상 그걸 좀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참 유행가 가사처럼 낮이면 뭐 낮이든 밤이든 밤이면 밤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KBS 방송을 돌려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야, 피비린내 나는 몸부림이구나. 도살극이 계속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TV를 어떻게 볼까? KBS 뉴스 9시,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그 KBS 직원들의 눈빛, 표정,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무슨 죽창만 들지 않았지,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저런 살벌한 표정과 그 톤으로 어떻게 공영방송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런 참 몰상식한 언행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말이죠. KBS 9시 리포트를 보니까 KBS에는 노조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사장과 그 경진까지 갈아치운 KBS 노조라는 게 있죠. 통상 말하는 노조. 이 노조가 그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죠. 이 좌익 노조가 있고 또 공영노조라고, 그야말로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그 언론인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공영방송을 참 한마디로 말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공영방송의 길이냐를 모색하고 있는 그 공영노조가 있는데, 그 공영노조가 지금 성명서라는 걸 내놓고 있어요. 그 성명서를 보면은 이야, 정말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KBS 뉴스 9에서는 지난달 27일이죠. 27일부터 지난 5일, 그러니까 이번 달 1일까지 5일 동안 KBS 9시 뉴스에서 드루킹에 대해서 딱 한 차례 보도했다. 딱 한 차례. 이야, 완전히 침묵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삼성과 대한항공에 대한 보도는 완전히 시리즈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타기죠, 물타기. 제가 아마 처음 지적했을 거예요. 대한항공구 조씨 일가에 대해서 제가 엄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른바 쉴드를 치는 건 절대 아닌데 완전히 쏟아지는 거, 완전히. KBS 보도본부의 그 보도의 최대 역점 보도가 대한항공과 삼성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닷새 동안에 드루킹은 단 한 건. 그 다음에 제가 제기한 그 중국 류경 식당 종업원들 그 집단 탈북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면서 이것은 박근혜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고 몰아갔어요. 자, 이건 완전히 김정은의 나팔수. 완전히 문재인의 나팔수. KBS 방송, KBS는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문재인, 김정은의 나팔수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KBS에 저도 젊은 기자 시절에 보도본부에서 2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KBS 전직 사원들, 직원들 중에 KBS 자신이 청춘을 바쳤던 그 KBS를 아예 보지 않는 언론인도 제 주변은 뭐 거의 100%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단 탈북을 민변 또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 민변 그 주장을 그대로 복사방송하고 있죠. 소름이 끼쳐요. 완전 이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대한민국 자체를 도살하는 말이죠. 9일자 이번 9일자 KBS 9시 뉴스에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량 살상무기와 화학무기 폐기를 북한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무슨 리포트가 나가냐면 멘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도 안 했는데 미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청구서부터 들이미는 모양새다. 이렇게 미국을 비난했어요. 또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요구 주장은 결코 단기간에 관찰할 수 없고 오히려 회담 분위기만 망칠 수 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의 조선중앙방송이에요. 조선중앙방송. 이런 방송을 보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청료를 내고 있어요. 시청료를. 이야. 완벽하게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원격 조종하는 좌익 동네 나팔수 방송.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칼럼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그 정권을 잡았던 역대 대통령 중에 오로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만이 정의로운 대통령이고 정의로운 정권이다. 생사람을 잡아서 아예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그 죽인 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고문에 참여했던 사람을 샅샅이 찾아내가지고 그 인격살인을 하는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뉴스 보도 그 뉴스물이
그냥 넘쳐나고 있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한민국이 명색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 중 그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10대 경제 대국에 지금 들어있는 나라입니다. KBS 뉴스가 가르치려는 대로 그것을 그야말로 멍청이 듣고 보고 있다? 그러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넘어가느냐. 참 이것을 개탄했는데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러한 뉴스죠. 뉴스를 차라리 여러분에게 제가 칼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KBS 공영노조 그 위원장이 이제 성창경 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성명서를 쭉 내놓고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5월 10일이죠. KBS 뉴스 9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으로 10.5%, 전문 용어로 말하면 AGB 닐슨에서 집계한 시청률이 10.5%란 거야. 10.5%. 이게 1년 전에 17%, 18%보다 7, 8%가 떨어졌다는 거죠. 반토막이었다. 반토막.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KBS 뉴스가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고 있다는 살아있는 참 통계 수치죠. 그 성명서를 보니까 KBS 시청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수십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설마 했는데 시청률 한 자릿수 대 진입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개탄을 했어요. 한 자릿수라는 게 뭐 5%, 4%죠. 저는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또 정당이라고 해봤자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이죠.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KBS가 완전히 폭망하게 하는 유일한 그 비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KBS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때 제가 KBS에서 실감한 게 뭐냐면 KBS의 PD나 기자 또는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이렇게 살벌하게 받아들인 것이 없구나. 그게 뭐냐?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앞에는 어떤 장사도 없다. 바꿔 말하면 KBS 뉴스는 물론 드라마 예능 프로까지 합해가지고 모든 걸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가 시청률 0%가 될 수 있도록 KBS 시청률 0%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시청률이 0%. 그러니까 그 뉴스의 경우 그 뉴스를 만드는 기자 또 그 촬영 카메라 기자 편집 기자
또 그것을 또 송출하는 엔지니어, 이 사람들만 보게 하는, 이 사람들만 보는 그런 뉴스가 된다면 KBS는 이건 뭐 바뀌라고 얘기 안 해도 바뀝니다. 지금 KBS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KBS 그 사장 양승대라는 사람을 지금 내세운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노조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런데 그 양승대 전에 KBS가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KBS, MBC, SBS 같은 공영방송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과정에서 정말로 진실을 보도하는 그야말로 정파적 방송이 아니었다면 이런 무슨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 방송 자체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공정방송이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공정방송이었다면은 공중파가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없었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자기들이 이 좌파 노조가 이걸 장악해야만 문재인의 그리고 김정은의 나팔수 방송을 100% 이상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미, 친북방송, 친좌익 정권 방송을 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이 KBS를 뒤엎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사장 양승대가 인사를 했는데 이건 정말 기자, 직원을 좌냐 우냐 오로지 그 잣대로 모조리 그냥 잘라버리고 모조리 보온 인사를 했어요. 완전히 이건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인사에 정치범 수용소 인사. 이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벌어질 것인지 말이죠. 그런 인사들, 그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게 KBS 뉴스고 KBS 무슨 예능 오락 프로이고 KBS 드라마입니다. 이것을 지금 앞으로 어떤 방송이 나올 줄 몰라요. 어떤 방송이 나올지 모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그 KBS 그 이상으로 어떤 황당한 친북, 종북, 반미 방송이 나올지 반 대한민국 그 방송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하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이, 그러니까 KBS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KBS가 내놓는 모든 방송물을 하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시청률 0%로 만드는 거예요. 0%로.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송물이든 간에 완전히 보지 않는 방송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금 KBS 양승대 사장과 그 추종 세력, 양승대 체제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그게 바로 방송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보지 않는 방송, 보지 않는 라디오 프로, 보지 않는 TV 프로,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동네 이 좌익 방송을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프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시청률이 0%가 나온다면 그 방송 프로는 그 방송 리포트를 한 기자가 바뀌고 PD가 바뀌고 그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그런 프로그램에 광고를 하겠다는 그 광고주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짐으로써 KBS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런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숙청 인사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안면 몰수식의 보훈 인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하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보수 우파가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문재인의 말이죠. 그러한 임명을 받은 그 세력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양승 대라는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이 세월호, 입만 열면 세월호 떠들어대는 그 세력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날 저녁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고 그 양승대 그 법인카드로 그 노래방 그 대금을 결제한 게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고 했다가 보니까 그 영수증이 나왔잖아요. 영수증이. 결제 영수증이. 참 정말로 그런데 그런 인간을 또 슬그머니 아무렇지도 않게 임명하는 그 문재인 씨. 만약에 보수 우파가 추천하는 사장이 그런 참 부도덕하고 가증스럽고 이중 삼중 인격적인 행동을 했으면 보수 우파는 서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경쟁적으로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좌익은 절대 그러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파렴치한 세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인사까지 끝냈고 지금 이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것을 지금 KBS 안에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완전히 과거의 프로까지도 모조리 뒤져가지고 이거 완전 인민공화국인 거죠. 그래가지고 KBS를 난도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이 진실과 미래위원회예요. 여기에서 완전히 도살하겠다. 도살. 그건 뭐냐? 과거 정권의 그 적폐방송 완전히 응지간다는 거죠. 참 소름이 끼칩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KBS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방송물을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보지 않는 운동 KBS 0% 시청 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걸 제가 간절히 좀 제안하고 싶고 이와 동시에 이른바 수신료라는 거. 그 수신료 거부 운동을 몸을 던져가지고 목숨 걸고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청료 0% 운동하고 시청료 100% 거부 운동을 동시에 벌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KBS는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